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18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로 넘어오게 돼요.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뭐 전반적인 영상의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는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2차적인 변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차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마이트랄 스테노스가 있을 때는 레프트 아트리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또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반면에 3차원판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쪽이 라이트 아트리움이죠. 라이트 아트리움과 연관되는 쪽은 임페리얼 베나 카바 또는 헤파틱 베인,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쪽은 풀모나리 베인, 렁 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었고, 따라 전반적인 영상의 특징이라든지 나타나는 모션의 변화라든지 이런 에코적인 파인딩은 비슷한 반면 다음 세컨더리한 체인지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가지 장기와 연관이 있다 정도만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most common한 생기게 되는 제3초음판 협착에 대해서 물어볼 문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C번 류마틱 피버에 의해서 가장 most common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에 협착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라이트 아트리움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쪽에 혈액이 많이 정체가 되면서 압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심방 중격이 있게 되는데 레프트 아트리움 이쪽이 점차 이쪽으로 중격이 밀려가게 되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플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역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펙트럼 자체에서도 아래쪽에 나타날 수 있고요.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파형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레시아프 타임 개념 동일합니다. 마이트랄 쪽에서도 스테노시스가 심각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점차 길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 같이 앞에 부분 찾아보시면서 마이트랄 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2D 모드에서 관찰되는 파인딩이에요. 그리고 류마틱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트랄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연관되지 않는 걸 찾는 거고요. A번 보시면 리플렛이 두꺼워져 있고 이런 내용들 당연히 연관되는 보기고요. 그 디아솔릭 도민, 하키스틱 사인이라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디아솔릭 도믹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트 아티리얼 당연히 커지겠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보기를 보시면 지금 B번과 D번의 보기가 서로 상반되는 보기입니다. 시스톨릭 보인과 디아솔릭 도민. 따라 좀 생기는 시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가 나타날 타이밍은 아마도 이완기 때겠죠. 수축기 때가 아니라 따라서 연관이 없는 보기는 D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3차원판 협착이 있는데 연관되는 보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A번 보시면 이 벨로시티가 증가합니다. 이제 압력이 라이트 아티리움과 벤트리클의 차가 좀 생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액을 빠르게 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B번 보시면은 프레셔가 감소한다. 이쪽이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에리어는 이제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프레셔 그레던트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 정리해보면 이쪽의 길이 좁아짐으로써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마이트랄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트리커스피드 역류에 관련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원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나토믹한 이제 3초음판 역류에 관련돼서 원인을 찾는데 연관이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나토믹한
TR이 이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3000판이 있으면 3000판 이걸 문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문 자체는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문과 문 사이가 멀어지는, 보통 이제 기능적 역류라고 하죠. 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역류가 생겨지는, 그래서 펑셔널 TR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역류냐 아닌 경우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A, B, C번,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C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면 밸브 쪽에 이제 증식물질이 생기게 돼서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이제 역류를 유발할 수 있겠죠.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성인 어떤 기형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밸브의 위치 이상으로 역류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칼시노이드 질병인데, 마찬가지로 칼시노이드 성분이 밸브에 침착되면서 생겨지게 되는 역류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D번인데요. 풀모널 하이퍼텐션,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라이트 벤트리클은 연결돼서 풀모나리 쪽과 연관이 많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 계속적으로 유발이 되게 되면 라이트 벤트리클이 점차 확장되게 돼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과 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펑셔널 MR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MR. 그래서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TR이죠.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2차적으로 생기는 어떤 변화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표현들을 에코백에서는 아나토믹한 어떤 체인지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칼시노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시노이드 신드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장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유암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에코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시노이드가 에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심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보통 풀모나리 쪽이나 또는 트리커스피드 밸브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질병이 거론된다고 한다면 풀모나리 쪽이나 트리커스피드 쪽에 여러가지 협착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포인트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병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괜히 또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장과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관되는 짝이 라이트 하트 쪽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렁이라는 표현도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MR이란 키워드랑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 키워드 정도만 같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90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TR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모스트 커먼한 이 표현 자체는 항상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우선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크로닉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좀 만성적으로 생기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D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선천성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크로닉보다는 좀 선천성, 컨제니탈한 쪽으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그 B번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만성적으로 또 되기도 하고 급성으로 갈 수 있는 조금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A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정답은 C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이 이제 크로닉한 TR을 형성하는데 가장 모스트 커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슬라이드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상적인 하트의 모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동맥의 어떤 간격이 일정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압력으로 혈액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구조물이 두꺼워지고 정작 이제 폐혈관에 나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지게 돼요. 이렇게 좁은 길을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이트 벤트리클이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동맥 고혈압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폐동맥 자체가 길이 좁아진 이 그림을 떠올려 주시고요. 좁아진 길을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되겠죠.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라이트 벤트리클이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차 몸집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도 동시에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벤트리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여기 있는 밸브의 간격도 자연스럽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기능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또 자주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라이트 하트 쪽에서는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나 역류도 중요하지만 이 풀모나리 쪽을 다루는 내용도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뒤에 문제 나오는 대로 또 추가적인 설명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